안녕하세요. 오늘은 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알고 있는 MBTI SN 유형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로 들어지는 그 나무 관점, 숲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감각형은 나무를 보는 시야이고 직관형은 숲을 보는 시야라고 관점 차이를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얘기할 때 삼천포가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저는 직관형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은 머릿속에서는 꽤 논리적인데 왜 말로 설명할 때는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지가 않지? 라는 거에서 탐구가 시작돼서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직관형이신 분들도 본인이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고 감각형이신 분들도 서로 쌍방으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직관형인 저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형 위주라는 거, 그리고 오늘의 주제 자체가 직관형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위함이라서 감각형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여기 동그라미가 나무긴 한데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애들이 같은 나무인데 감각형은 뿌리까지도 볼 수 있고 여기에 열매가 달린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직관형은 그런 것까지 보기는 힘들죠. 근데 우리가 논리라는 걸 얘기할 때는 보통 인과관계가 좀 성립이 돼야 논리적이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 인과관계라 함은 약간 바로 옆에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면역법이라든지 귀납법이라든지 흔히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기법들 같은 거를 배웠잖아요. 옛날에 3단론법이라든지 단계가 착착착 있고 그게 보면 바로 이 주장에서 완전 컨턴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 다음엔 바로 2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텝. 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랄까? 제가 봤을 때는 논리는 이 가운데 나무를 기준으로 바로 옆에 것까지 설명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바로 퀀텀 점프를 해서 이 나무를 설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직관형들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시야가 조금 더 넓어서 정신이 없어요. 보이는 게 더 많긴 한 거야. 직관형의 시야는 감각형이 보통 보지를 못해요. 감각형은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데 직관형은 적어도 여기까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얘와의 상호작용도 있고 나한테는 이것도 보이고 얘가 이 옆에 있는 게 1차적인 게 아니고 2차원적으로도 그 옆에 다른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보이니까 시야가 다르고 삼천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직관형 중에서도 그런 감도가 좋은 사람들은 보통 시야가 일반 사람들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인 패턴이 자연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미 나한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큰 눈으로 보이니까 이 숲에는 이런 네모의 패턴이 있어. 보통 이렇게 나무들이 성장을 해 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있어서 구조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병들었어. 근데 이게 지금 전염병을 타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나는 보여. 근데 감각형인 논리적인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엔 너무 빤히 보이는데 이걸 경고해주고 싶지만 이거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시야 안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삼천포이고 의식의 흐름기법인 거예요. 나는 이 한 가지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 한 시야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정리가 잘 안 된다? 근데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논리는 사실 교육받아서 생긴 거거든요. MBTI에서 나뉘어져서 감각형, 직관형이라고 하지만 직관이나 감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정도 차이인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논리에 관한 감각은 키워진 거예요. 교육으로부터. 왜냐면 아까도 기법을 배웠다고 뭐 3단론법, 연역법, 기나법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웠으니까 공통적으로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똑같이 배웠으니까 그 논리대로 설명을 하면 서로 알아먹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논리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항상 한계가 있고 나는 감각형인 분들도 논리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를 S형, N형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에만 빠져 계신 분들은 좀 탈피해서 직관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직관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제가 맨날 직관 하는 게 내 내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면으로 가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그게 있어요. 직관형이 사회에서는 논리적이지가 않고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거는 연결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직관에서는 우리가 이미 연결돼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텔레파시라는 게 신비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직관이 궁극적으로 가면 텔레파시일 것 같아요. 제가 텔레파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직관적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직관형, 감각형 상관없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 막 유리잔을 떨어뜨렸을 때 아침에 알고 봤더니 막 남자친구나 뭐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쎄하게 알게 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깊은 관계에서 연결성이 생겼을 때는 이미 직관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직관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풀어서 이 중요성을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래. 논리는 남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조금 사랑이 아니야. 감각도 본능적인 거고 중요한 거긴 한데 설명적인 논리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있어요. 제가 직관형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설명에 있어서는 당연히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논리에만 빠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